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갑이 텅텅 비어서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해서 머리를 싸매고 계신가요? 스톱! 고민은 여기까지.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정보 이용료 현금화로 단숨에 현금을 손에 쥐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정보 이용료 현금화가 뭔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대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현금을 만드는 방법이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게임, 영화, 웹툰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그 결제 시스템, 바로 정보 이용료를 현금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서류 필요 없어요. 까다로운 심사? 그건 다른 세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은행 문턱이 높게 느껴질 때, 혹은 대출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울 때 빛을 발하는 솔루션이에요. 자, 그럼 이 정보 이용료 현금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 이용료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정보 이용료는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그 결제 금액이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나중에 청구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 아이템을 5만원어치 샀다면 그 금액이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추가되는 거죠. 이걸 현금화한다는 건 이렇게 결제한 금액을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로 바꾸거나 특정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왜 매력적이냐고요? 첫째, 빠르다는 점. 은행 대출처럼 며칠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통 몇 시간 안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어요. 둘째, 심사가 없다는 점. 신용등급이 낮아도 소득 증빙이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특히 SKT, KT, LG U+ 같은 모든 통신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심지어 미납 요금이 있더라도 특정 업체를 통해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정말 급할 때 구세주 같은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통신사마다 한도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 한도는 여러분이 매달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죠. 한도를 확인하려면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T 사용자라면 T멤버십 앱에서 소액 결제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KT나 LG U+도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도를 알았다면 이제 그 한도를 활용해서 결제를 진행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라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기프트 카드, 해피머니 상품권, 컬처랜드 상품권 같은 것들이 현금화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상품권은 구매 후 특정 업체에 판매하거나 교환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업체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니 수수료가 낮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보통 10에서 20% 정도인데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할 때 어떤 상품권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구글 기프트 카드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화 업체에서도 높은 환율로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했다면 업체에 따라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인기 상품권으로는 해피머니 상품권이 있는데 이건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서 현금화뿐 아니라 실제 소비에도 유용합니다. 컬처랜드 상품권도 비슷한 이유로 인기가 많죠. 이런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소액 결제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하고 구매 후에는 상품권 코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드가 잘못되거나 누락되면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상품권을 구매하기 전에 현금화 업체에 먼저 연락해서 어떤 상품권이 가장 높은 환율로 교환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업체마다 선호하는 상품권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업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믿을 만한 건 아니에요. 사기 업체에 걸리면 상품권 코드를 넘겼는데 돈을 못 받거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뭘까요? 첫째, 업체의 리뷰를 확인하세요. 구글 검색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의 후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겠죠. 둘째, 고객센터의 응답 속도를 체크하세요. 문의했을 때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하는 업체는 대체로 신뢰할 만합니다. 셋째, 수수료와 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수수료가 너무 높거나 환율이 불분명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좋은 업체를 찾을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 추가 10% 지급 이벤트 덕분에 평소보다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벤트 기간 동안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현금화를 시도할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현금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있으면 소액 결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일부 업체에서는 미납 요금이 있어도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사전에 업체와 상의하는 게 필수입니다. 둘째, 소액 결제 정책을 확인하세요. 통신사마다 소액 결제 정책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같은 결제 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날은 특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현금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도를 초과하거나 통신사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면 결제가 차단될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누어 진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화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통신사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결제 금액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추가 요금이 붙지 않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정보 이용료 현금화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빠르고 간편하며 신용등급이나 소득 증빙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일 때는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유리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첫째, 수수료가 있다는 점. 아무리 좋은 업체라도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원래 결제한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둘째, 과도한 사용은 통신사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액 결제 한도는 다음 달 요금에 합산되니까 현금화 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 업체의 위험. 신뢰할 수 없는 업체를 만나면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업체 선택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금화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실전 팁 몇 가지를 더 드릴게요. 첫째, 현금화 업체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 상품권 코드를 넘기기 전에 업체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계좌 입금 약속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두는 겁니다. 이건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줄 증거가 됩니다. 둘째, 소액 결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통신사별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가끔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더 많은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화 후 남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세요. 상품권 코드가 유출되면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으니 보안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화는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방법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주 사용하면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보 이용료 현금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이 방법은 정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둘째,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금융기관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간편한 금융 솔루션을 찾는 분들.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방법이죠. 특히 지금은 추가 10% 지급 이벤트 기간이라 평소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의 미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디지털 결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정보이용료 현금화 같은 서비스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원스토어 같은 국내 앱마켓에서도 소액 결제를 활용한 현금화가 가능해졌고, 통신사별로 새로운 결제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활용한 현금화 서비스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금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기나 보안 문제도 함께 커질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벤트 기간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보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A부터 G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현금을 손에 쥐는 방법. 이게 바로 정보이용료 현금화의 매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이 가벼워서 고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추가 10% 지급 이벤트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기회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여러분의 현금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하고 현금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현금화를 응원합니다.